안녕하세요, 호들랩스입니다. 오늘은 최근 진행 중인 헬륨의 솔라나 블록체인으로의 메인넷 이전 이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헬륨 네트워크 유저들에 의해 메인넷 이전에 대한 찬반 투표가 이루어졌는데요. 2022년 9월 22일 오늘 찬성 81.41% 대 반대 18.59%로 투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헬륨의 솔라나 체인으로의 이전이 확정될 듯한데요. 메인넷 이전이 어떤 걸 뜻하는 것이며 이전하려는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메인넷 이전은 단순하게 헬륨이라는 서비스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바뀐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헬륨에서 개발한 헬륨 체인을 사용했다고 하면 변경되는 솔라나 체인으로 옮겨서 더 원활한 통신망 블록체인을 운영하기 위함이죠. 조금 다른 방법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 최근까지만 해도 이더리움 체인은 기존 GPU 채굴 방식을 통해 운영되었습니다. 초기 이더리움 체인은 GPU 채굴 방식으로도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을 정도였고 수수료도 합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사용자가 많아지고 NFT, DeFi 등 다양한 서비스에서 엄청나게 사용되면서 거래 수수료가 폭등하고 그에 의해 밀린 트랜잭션 때문에 속도 또한 저하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의 연기 끝에 POS 지분증명 방식으로 최근에 머지 업데이트와 함께 바뀌었고 지금은 데이터 처리 속도가 좀 더 빠르고 수수료가 저렴한 지분증명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헬륨도 자체 블록체인 메인넷을 개발하여 운영 중이지만 처음 대비 점점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가 많아지며 그로 인해 각종 오류와 딜레이가 생겼고 앞으로 로라망과 5G망 서비스 이용도 좀 더 보편화되면 훨씬 많은 거래량과 그리고 데이터 통신량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현존 가장 빠르고 수수료가 합리적인 솔라나 체인을 통해 이를 해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헬륨 체인에서 솔라나 체인으로 이전되면 어떤 것이 다른지 헬륨 커뮤니티 앰버서더인 그리슬 킹의 설명글을 인용해 최대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기존 헬륨에서 발생되는 모든 POC 데이터는 로라 신호를 보내는 비커닝 그리고 수신하는 위트니스 작업을 통한 증명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륨 익스플로러에서도 이 POC 데이터, 비컨과 위트니스를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또한 코인 거래에 대한 내역, 헬륨 지갑 생성, 그리고 실질적으로 헬륨의 로라망을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들, 이 모든 활동을 헬륨 블록체인에 축적을 해왔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헬륨 채굴자만 90만 명이 넘고 이 기기들이 하루에 한 번씩 POC 채굴 데이터만 주고받아도 이미 180만 개의 데이터가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헬륨에서는 솔라나 체인으로 옮기면서 이 POC와 통신 데이터를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오라클을 구비하여 운영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오라클은 간단하게 이 두 가지의 특정된 작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 운영되는 대형 컴퓨터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헬륨 채굴을 위해 서로의 기기들이 각자 위치를 증명해주는 POC와 이 헬륨의 로라망을 통해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를 처리하여 결과만 솔라나 체인으로 올리면 그 결과에 따라 HNT 채굴 보상도 채굴자들에게 나가고 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핵심적인 활동들을 오라클에서 돌리고 헬륨 체인의 느린 데이터 처리 속도를 보완하여 솔라나 체인을 쓰게 될 경우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1번, 기존 검증자 노드 선택에 의해 신호를 비커닝하던 복잡한 시스템을 헬륨 기기 자체에서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헬륨에서 본래 추구했던 1시간 간격의 비커닝을 하게 될 것이라 합니다. 비커닝 하는 횟수가 늘어나면 채굴되는 횟수가 늘어나겠죠? 횟수가 늘어난 만큼 보상량 자체는 좀 작아질 수는 있지만 채굴 텀이 짧아져 변수에 의해 불확정적이었던 채굴 보상이 훨씬 개선될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1시간마다 한 번씩 내 기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어떻게 위치를 개선해야 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확인하기가 훨씬 용이해질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 개의 기기가 통신할 수 있는 기기 수의 제한이 없어질 예정입니다.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원래 14개까지가 제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통신되는 모든 기기들과 통신을 하고 채굴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POC와 데이터 통신이 오라클 운영으로 바뀌면서 검증자가 필요 없어졌고 그리고 검증자 노드 스테이킹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기존의 헬륨은 검증자 노드를 통해 한 노드에 10,000 HNT를 담보로 연수익 얼마를 보장하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었는데요.
현재 노드 스테이킹에 분배되어 있는 HNT 총 발행량의 6.85% 정도의 헬륨 보상이 우리 지금 채굴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채굴자들의 보상량 또한 올라가겠죠. 하지만 헬륨의 솔라나 체인 이전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내는 비평가들이 존재하는데요. 이 중 한 유저는 다른 레이어 원체인도 많은데 탈중앙적이지도 않고 체인이 다운되는 경우도 종종 보이는 솔라나를 굳이 왜 사용을 하냐는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알고랜드 VC로 활동 중인 볼더리스 캐피탈에서 헬륨이 자체적인 체인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관련 분석 및 투명성 없이 솔라나 체인 이전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9월 22일 현재 헬륨의 솔라나 체인 이전 투표가 마감됐고 결과는 찬성 쪽으로 기울어졌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전이 진행되고 안정적이어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채굴과 데이터 통신은 안정적인 오라클을 통해 운영되기 때문에 채굴자들과 통신망 사용 유저에게는 좀 더 호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솔라나가 헬륨의 이 방대한 데이터를 얼마나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린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이전 이슈에 대해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뤄봤고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